정도 충전했는데 다음 달에 있는 추석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정확한 그 환불 명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복불복으로 한두 명이 인증되는 게 다여가지고 네, 대규모 환불 사태로 번진 머지 포인트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서비스가 돌연 중단된 이유가 뭔지, 또 이용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사태 전까진 몰랐는데 네. 주변에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머지 포인트가 뭔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모바일 선불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액면가보다 20% 싼 금액에 해당 포인트를 사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나 카페 등 주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머지 포인트를 8만 원에 구매하면 10만 원어치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9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면서 누적 가입자만 100만 명에 이르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전국에 6만여 군데 이른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할인폭도 20%고 또 사용처도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제 머지 측에서 사용처를 줄이고 또 판매도 중단했잖아요. 그 네.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요,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지플래스는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 포인트를 발행하면서도 그동안 전자금융사업자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시정을 공고했는데요. 그러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에 갑자기 당분간 머지 포인트를 판매하지 않고 사용 업종도 음식점업으로 한정하겠다라고 공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용자들이 본사까지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돈 환불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네, 일단 머지플러스 측은요, 서비스 중단과 함께 미사용 포인트는 구매 금액의 90%를 환불 신청을 받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리고 실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환불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 소송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구제 가능성이 좀 있나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형사적으로는 머지플러스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IT 플랫폼 사업에서는 일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머지플러스도 그런 계획이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을 뿐 고객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방어할 경우에는 머지플러스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설령 일응의 손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머지플러스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실질적으로 그걸 회수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용자들도 걱정이지만 네. 머지 포인트로 결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 가맹점 중에서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머지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이나 예치금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반면에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머지포인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만약 머지플러스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이러한 가맹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머지 포인트 사태를 두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그러니까 돌려막기 수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 폰지 사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머지플러스 입장은 폰지 사기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상품권 신규 구매 고객의 돈으로 20% 할인 금액을 부담하는 식으로 폰지 사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요. 결국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선불카드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제2의 머지 사태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일단 금융당국은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머지플러스와 같은 방식의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를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일단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업체들 스스로도 무조건 시장만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할인해서 판매할 때는 구체적으로 수익은 어디서 창출하고 또 위험을 어디서 보전할지를 철저히 계획하고 다가가야 되고요. 가맹점 대금 결제 또한 체계적인 구조하에 투명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번에 머지포인트 판매처였던 티몬이나 11번가 등 이커머스 회사들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커머스 업체도 상품권 판매에 앞서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등 이런 의무를 명시하는 법 규정 손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일반 이용자들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